따끈따끈한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넷플릭스 실적. 혹시 보셨습니까 좀? 네. 예, 그럼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뭐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예, 실적이 얼마 넷플릭스 되지도 않았잖아요. 인데요. 일단은 매출액의 경우에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네. 예상치가 42센트였던 반면에 12센트. 로 이제 그 주당 순이익이 나와서 사실은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근데 매출액은 같은데 EPS가 낮다는 거는 결국 영업이익이 낮은 건데. 근데 어떻게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네, 조금 이제 예, 저희가 됐습니다. 봐야 되는 예,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저기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은 제가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네. 안 보셔도 되고요. 네. 그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의 경우에도 이번에 뭐 이제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괜찮았는데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영업외에서 그 유로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달러가 좀 최근에는 오히려 약세로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한 부분이 EPS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근데 만들었던. 그게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뭐 그 사실 이 정도면 해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대로 변화분이 다 환산 손실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네.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예상치에 사실 반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널리스트들은 네. 근데 예. 또 그 외화나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또 좀 이렇게 그 차이가 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의 경우에는 일단은 영업이익 쪽에 시장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이런 일회성 요인이 좀 존재를 했다. 우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매출액과 EPS만 봐서 영업이익이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넷플릭스 보일 때는 가입자 이런 것도 그렇죠. 열심히 보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첫째는 전체적으로 성장은 예상치보다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가입자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가 요금제나 이런 걸 내게 되면서 본인들이 가입자의 예상은 이제 하지 않는다로 네. 바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가입자가 얼마나 잘 나왔느냐라고 해보면 원래는 450만 명 순증을 예상했지만은 766만 명이 증가를 좀 했습니다. 많이 잘 나온 거네요. 네, 특히나 좀 놀라운 부분이 사실은 그 사이에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그나마 좀 유지가 되고 늘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줬던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예상보다는 살짝 덜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좀 견조한 모습에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뭐 북미 쪽도 좀 늘었고요. 예상 대비해서. 그다음에 뭐 중동, 유럽, 아프리카 이쪽 경우가 특히나 이번에 그 서프라이즈를 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최근에 넷플릭스가 좀 안 좋다 그럴 때에는 아시아 빼고는 없는 게 아니냐였었는데 지난 분기 그다음에 이번 분기 발표에서는 다른 지역들도 좀 견인을 해주면서 두 개 분기 연속으로는 하여튼 좋은 숫자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유럽, 아프리카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늘어난 요인까지는 저도 이제 오면서 네. 그 이게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들어야지 하는 부분인데 네, 예. 그 부분은 예, 나중에 예. 이제 아마 네, 다른 네. 분께서 예, 말씀해 예.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1분기에 대해서 다음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 낸 부분은 일단 시장 예상치하고 좀 거의 부합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넷플릭스가 그동안의 주가가 실적만 나오면 변동이 좀 컸잖아요. 네. 그 이유는 실은 이 가이던스가 막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조금 참고 정도로 네.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넷플릭스 관련해서 혹시 네. 투자하신다면 한 가지 좀 좋은 지표를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보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요금제가 뭐 10,000원이다라고 네.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회계상으로는 수익이라는 것이 고객에게
뭐 서비스라면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이 되는 그 시기에 수익이 인식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독으로 가입해서 하는 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죠.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뭐 10,000원을 주고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열흘 동안에 대해서 이번 달로 치면은 그러니까는 3분의 1만이 매출로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3분의 2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연수익이라는 항목으로 대차대조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미리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뒤에 이제 또 서비스가 계속 인식이 될 때마다 들어가게 되는 특징이 있어서 이연 수익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로 넷플릭스의 다음 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꽤 많이 예상을 잘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네네. 되게 한 달로 받지 않나요? 네, 그 한 달치라서 예. 사실 이게 뭐 세 달치로 딱 뭐 후행이 되도록 선행이 되도록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네. 한 달치 가지고서도 저희가 실적이 나왔을 때 한 개 분기를 차이를 두는 것이죠. 이번 분기에 나온 이연 수익의 성장률이 다음 분기 매출액 성장률하고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비교를 한 표가 요 그래프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뭐 차이가 사실 제일 많이 나봤자 한 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게 되는데 뭐 이번에도 어쨌든 사실 이제 좀 그 넷플릭스가 그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요 자료를 보신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아는데 이번 분기부터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저가 요금제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선행 데이터가 과연 잘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게 좀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요번 실적이 나온 거에 딱 보니까 이연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게 이연 수익의 빨간 성장 거네요. 쭉 올랐네요.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치거든요. 제일 예, 끝에 거는요. 보시게 되면은 이연 수익이 좀 크게 느는 걸로 나와 있는 반면에 파란색 매출액 성장률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다 과거고요. 여기 매출액 성장률은 다음 분기 지금 예상치입니다. 시장의 예상치인데 시장의 예상치를 좀 더 많이 뛰어넘을 수 있는 뭐 요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그러네요.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아마 좀 잘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라고 코릴레이션이 봅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네. 받고 또 한 달뿐 아니라 뭐 3개월, 1년짜리 구독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넷플릭스에서 지금 이제 자료를 좀 덜 주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가입자 가이던스를 안 주게 되면 투자 이제 안 되면 안 주는 방향으로. 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참고하실 게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요 이연 수익이라는 항목 이게 어느 언더 레비뉴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가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저는 안 보이는데. 시간외에서 뭐 아까 초반에는 6% 넘게 8%도 올랐었는데. 올랐었는데. 다만 이제 그 전에 보시면은 갑자기 거의 장 막판에 넷플릭스가 확 빠졌던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추정을 해보기로는 그 이제 창업주인 헤이스팅스가 이번에 물러나기로 그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종의 뭐 의장 자리로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그 물러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 경영자인데라는 이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다만 근데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고 알고 보니 의장으로 올라가고 CEO는 두 분의 공동 대표로 새로운 체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어떤 사람은 물러나면 시장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러나면 시장이 안 좋아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뭐 실적의 세부적인 내용 같은 거는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도 거의 세계적으로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수익이 좀 어떨까 싶었는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봤었을 때는 그런 저가 요금제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 넷플릭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저희가 보는 이런 숫자의 이면에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광고를 넷플릭스가 많이 붙이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저가를 내면서. 그랬을 때 그 광고를 뭐 사실 우리가 메타나 다른 거에서도 느꼈지만 얼마나 이 광고를 타겟팅을 잘해가지고서 효율을 높여서 단가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이제는 그런 정교화 작업에 들어가서 수익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 뭐 이제 투자자들은 제일 보고 싶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넷플릭스가 콘텐츠 쪽에서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이제 그 광고 쪽에서 얼마나 정교화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뭐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에서 네. 사실 거기다가 단가가 높은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는 OTT 쪽에서 워낙에나 선두주자이다 예. 보니까는 이미 확보할 수 있는 고객군은 그러니까 페이를 할 의지가 있는 이런 고객들이 우량 고객군인 거잖아요. 여기는 거의 다 확보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할지는.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바탕 자체는 잘하기에는 좋은 그 바탕이 깔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네. 이게 시장을 또 좌지우지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조금 연초 그 반짝 랠리에 비하면 좀 한풀 꺾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까지도 연결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한 이틀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유럽 쪽에 있어가지고 사실 최근에 유럽이 뭐 주식 시장도 되게 좋고 다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에서 블룸버그로 이제 기사로 나올 때 그 ECB에 정통한 어떤 관계자에 따르면은 원래 같으면은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무조건 50bp씩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은 50이지만 그 다음은 25bp로 감속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논의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또 더 좋아했었던 게 있거든요. 네, 금리가 확 내려갔죠. 분투도 길투도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2 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간밤에는 라가르드도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유럽 쪽의 경우는 연준하고 다르게 이게 좀 말들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간밤에는 사실 미국 쪽 이슈라기보단 저는 간밤은 유럽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유럽이 지난 회의에 의사록이 나왔는데 75bp를 뭐 이제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원래 이제 계획을 했던 그런 좀 매파적인 얘기들이 실리면서 시장은 사실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부터 한 1%는 빠져 있었고 그 뒤에 뭐 예를 들어 뭐 수장 콜린스라든지 아니면은 브레인하드가 좀 비둘기적인 얘기는 했지만 그 두 분은 원래부터 비둘기로 좀 분류가 돼 있던 인사들이다 보니까 시장을 뭐 그렇게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좀 약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시장이 시작부터 약했죠. 유럽에서 많이 내려갔고. 근데 조금만 이제 금년으로 조금만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보니까 미국은 나스닥이 뭐 3%, S&P 2.5% 정도 올랐고, 중국 7.5%, 유럽 7.5%, 뭐 항생 9.5%, 한국 6.5% 이렇게 좀 되면 지금 뭐 평소에 보던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지금 유럽 뭐 중국, 아시아가 거의 비슷하게 오르고 미국이 덜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뭐 이머징 마켓이 아웃퍼폼 한다. 뭐 유럽이 생각보다 안 나쁘다. 이런 거의 시작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그래서 월별로 펀드 매니저 서베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는데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증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한 생각, 기업 이익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것들이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영역에 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 전달에 대비해서는 현금 비중도 좀 줄었고 주식을 산 거죠. 그 다음에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줄었고 이익도 조금은 덜 나쁠 것 같아라는 게 좀 늘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영역에 많이 머물러 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부분은 그렇게 했었을 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언더웨이트를 한다라는 그 응답이 한 달 만에 급증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증가를 했고 특히나 놀라운 것이 그 원래 이제 가장 쏠려 있는 포지션, 가장 붐비는 포지션 얘기를 할 때 중국 시장 숏이 이제 상위 5위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빠지고 3위에 갑자기 중국 시장 롱 이제 매수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이 지금부터는 숫자들이 더 나쁘지 않겠느냐 핫 데이터들이. 그러니까는 다른 데들은 근데 중국하고
혹시나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이슈가 네. 있으니까 그 주변 지역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가격 굉장히 떨어졌으니까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지역으로 먼저 몰려가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뭔가 최악의 상황이 지날 때 여기에서 수익률 게임에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이 나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사실 과거에도 그런 적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저점을 찾아갈 때 정확히 모든 시장이 커플링돼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 그렇겠죠. 보통 네. 오히려 그럴 때 미국이 좀 늦게 갑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아주 이제 전형적으로 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서 시장이 이제는 뭘 사야 될까 할 때에 여기저기를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있고요. 그게 이제 이번 조사에서 첫 달에서 딱 처음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그 정도로 포지션이 확 바뀔 때에는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언제 나오죠? 한 달 뒤에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그러면 네, 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특별히 비교적 안 좋을 것도 아니면 잘 가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에 비해서 특별히 좋을 것도 없이 그냥 수익률 관점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걸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시장은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좀 눈 감는 느낌도 있어요. 네. 한국도 안 좋으면 뭐 이번 분기는 원래 안 좋을 예, 것이야.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좋아지겠지. 이제 사실 이거는 좀 펀더멘털한 요인도 있죠. 유럽하고 중국은 가스 가격 많이 내려가고 혹시나 전쟁이 좀 협상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뭐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고용 쪽은 또 탄탄한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정말 괜찮을까? 연준이 정말 피봇을 한 것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가장 여기에서 열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투자자들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제 자금 흐름도 결국은 작년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붐이잖아요. 네, 네. 뭐 모든 게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거꾸로 보면 미국으로 돈이 가려면 달러를 사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실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외환시장부터 이렇게 좀 내려왔다는 거는 뭐 최소한 지금도 뭐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최소한 가만히 있거나 뭐 어쩌면 진짜 거꾸로 흘러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작년처럼 그렇게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주신 또 이제 달러 관련해서도 네. 제일 붐비는 포지션이 여전히 1등이 좀 비중은 줄었지만 미국 달러 롱이거든요. 예, 아직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 그런 포지션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갔었거든요, 사실. 뭐 작년에 뭐 난리가 난 거죠. 그 예. 포지션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풀려 나오면서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주변 환경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관련돼서 어제 국내 시장도 사실 뭐 그야말로 선방했다. 이렇게 네, 미국이 맞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결국 안 빠졌잖아요. 물론 외국인이 뭐 들어왔다고 생각은 되는데 결국 국내 시장은 지금 수급이 많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아니면 내려가고 그러는데. 네, 그 외국인 수급을 저는 올해 내내 하여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네, 증시에 네. 대해서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네. 2006, 7, 8년에 3년 연속 순매도 이후 네. 그 다음에 2009년, 10년에는 순매수 금액이 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년 연속 매도가 크게 나왔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거의 최저점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중 내내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좀 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어쨌든 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 봐서도 만약에 이것이 진짜 침체가 엄청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그럼 사실은 살 게 없습니다. 다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최악을 지났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나라들이 경제
이런 이제 구성으로 봐서는 제일 먼저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팅도 들어오기에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는 좀 네.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일에 주식이 오른다면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거에는 큰 이견들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뭐 남은 문제는 또 있죠. 내려가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예, 물론 네. 그런 문제는 있지만 오른다면 한국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간밤에 네. 또 미국 시장의 고용을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네, 네. 이걸 저는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연일 감원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디서는 코로나 때 워낙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쉽게 못 자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분위기가 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고용 관련해 가지고서 네. 데이터가 네. 가장 논란입니다. 논란이 예, 많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또 네. 굉장히 뭐 굉장히 타이트한 것처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20만 아래로까지 신규 실업 네. 시장 청구 건수가 내려갔는데 지금 결국은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 고용 보고서나 아니면은 뭐 졸츠 그러니까 구인이직 나오는 네. 부분, 그다음 실업, 거기다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또 고용 관련된 비용 데이터 이런 네. 것들을 종합해서 볼 수밖에 없고 주간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사실 그 전주 이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주까지는 계절 조정치 전후 간의 차이가 크게 또 나오는 네. 것도 있었고 거기에다 이번에 최근에 또 미국 쪽에 뭐 한파나 날씨 영향 때문에 또 뭔가 있었던 게 네.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 부분은 뭐 한 주 한 주 보다는 저희가 좀 나오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고 지금까지로는 제일 크게 영향을 준 거는 제 생각에 가장 최근에 월간 고용 보고서 나온 거에서 임금 상승률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일단은 제일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관련돼서 계속 업데이트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네, 네. 네.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